Yes,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the 네, pane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패널 토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연 예술가들을 위한 창의적인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크리스티안 나코프, 나흐트 크리티크의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베를린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의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진엽, 국제적으로 매우 저명한 안무가이시죠. 또한 예술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의 개폐막식의 안무를 총괄하신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에서 개최된 그런 올림픽이죠. 그리고 여러 분야의 그런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그리고 아네미 바나케레 베를린 헤벨 암 우퍼 극장 하우 예술 감독격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모던 행위 예술에서부터 댄스 그리고 그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베를린에 계시고요. 자, 그리고 질 알바레즈 감독님이십니다. 네모 디지털 아트 인터내셔널 비엔날레 예술 감독이십니다. 파리에서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모 디지털 아트 인터내셔널 비엔날레는 올해 겨울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관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패널 토론의 주제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락다운 조치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공연들이 많이 개최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어떤 극장의 이런 홈페이지들이 예전에는 이제 안내사항을 공지하거나 아니면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공간이 되어서 어떤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창작 활동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또 퍼포먼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창작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던 룩, 어떤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줌을 통한 다양한 뭐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공연 등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극장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 향상을 보였고 또 기술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여서 이러한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러한 버추얼 공간들을 이제 창출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화가 특히나 이런 공연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좋은 프랙티스, 좋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어떤 디지털화가 또 우리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고무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또 있었던 그런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의 극장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화면 공유를 하고 한 1분 정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패널 토론의 좋은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영어로 나오는데, 한국어로 나오는데 영어 버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진영 안무가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이브 이제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원격 관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모바일 작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한 걸로 알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이 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메타 퍼포먼스 미래극장은 작년 11월에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이 됐던 공연인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그 두 번째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면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ay. 네, 이 공연은 이제 메타 Uh, 퍼포먼스 미래 극장이라고 이제 제목이 정해졌는데 다들 이제 미래 극장이냐라는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이 앞서서 저희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그 원일 예술 감독님의 말씀처럼 이게 미래 극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또 제안으로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실험이었고요. 이 공연은 우선 이제 게임 형식을 도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온라인 관객과 이제 오프라인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면서 이제 진행이 공연이 되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명의 캐스터가 공연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도 덧붙이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공연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저렇게 A 아니면 B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온라인 관객이 핸드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결로 인해서 이 다음 장면이 결정이 돼서 굉장히 즉흥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카메라를 달고 있는 저 넘버링이 된 사람들은 5명의 현장 관객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웨어러블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5명의 현장 관객이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찍고 싶은 거를 찍으면서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관객은 저 5명의 또 웨어러블 카메라를 장착한 관객들이 찍은 앵글을 선택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화면 왼쪽에서 보시면 P1, 2, 3, 4, 5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카메라 앵글, 다양한 앵글들이 지금 보여지는 건 거고요. 공연은 이제 4개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사실 이 공연에서는 24시간 공연을 했는데 24시간 동안 12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1시간 공연, 1시간 브레이크를 해서 12회차 공연을 했고요. 매 장면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또 투표를 하고 그래서 관객이 선택을 한 그 답에 따라서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그런 공연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렇게 극장이라는 공간을 뭐 객석, 또 실제 그 프로시니엄 무대, 그리고 극장 외 야외 공간, 또 로비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이렇게 여행하듯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한 그런 공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에서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됐는데요. 네, 이제 딥러닝을 한, 이, 국악기들을 이제 딥러닝한 AI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 연주하고 AI 사운드가 같이 연주가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채팅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채팅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간 공연입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저희가 12번의 공연이 관객에 의해서 매번 다르게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 회차 때 진행이 됐던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경우의 수가 4,096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공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관객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공연에서는 관객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아니면 뭔가 익명으로 존재했던 관객들이 공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공연을 선택하고 스스로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현장 관객들은 우리가 늘 이런 프로시니움 무대 같은 이렇게 딱 보고만 있는 이 정해진 프레임 안의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좀 기존 공연과 차별화된 공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작업에서 저희는 관객들을 위한 역량 부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 가지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감독의 역할을 하는 관객으로서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시각을 제공을 했고, 또 온라인의 관객들은 같이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층위의 어떤 예술 감독의 역할을 부여받은 온라인 관객, 오프라인 관객의 역량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게 네, 맞을까요? 네, 저도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연이라는 것이 일방향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 네, 그래서 관객한테 그런 여지를 두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이런 이제 현상에서 관객한테 이제 좀 더 예술 영역으로 더 깊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업에 이제 안무 감독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저희도 이번 공연은 완전히 실험이었고, 또 이제 테스트였기 때문에 어떤 공연의 완성도보다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하나의 제안이었고, 분명히 그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Jinjop 감사합니다. 최진혁 감독님,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용한 예시였던 것 같아요. 저희의 패널 토크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의 굿즈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예술이라는 요소를 담고 있는 어떤 서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버네카우님께서도 어떤 그 월드 프리미어를 하시면서 24시간짜리 공연을 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트레일러를 볼 수 있을까요? It's a bit long, maybe, Christian. Maybe you 네, have to. 트레일러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사회자분께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3분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분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뭐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good time. What is a good time? We thought that we knew what it was. But was it? Of course, as you see, we can only be here without an audience. But as Gob Squad, we are, I think, very used to working with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we find ourselves in and always have to adapt to. Shut your eyes and just listen. This is what an empty theatre sounds like. World, are you there? Good luck, everyone. We're no longer allowed to touch, to congregate, to dance and to sweat on each other. Tonight I'm going to fulfill a lot of my fantasies and maybe I'm going to even break some rule. Radical empathy. This is what we all should do, is try someone else's shoes, isn't it? Remote existence from each other. And if you want to have a good time, then you can help us now by calling. Past, present and future. I mean, look at this. This is like a once very significant historical place. This has become a theatre.
So we're now starting to kind of build a world of getting through a particular situation. 예,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안 그러면은 매일매일 저희가 이 30분 정도 이 영상을 계속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서로 웃으면서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영감을 주시고자 이 섹션을 택하신 걸까요? 물론 다른 섹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집단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처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름다운 극장 안에서 실제로 배우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배우들은 또 영국에서 거리에서 찍어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약 15분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잡아서 매 시간마다 이 15분짜리 영상이 반복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라이브니스, 즉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여달라, Show me a good time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친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뒤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저는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브니스, 그러니까 극장이 가지고 있는 생생함, 극장이 가지고 있는 그 독창적임, 이런 것들을 집에 있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저희는 의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제가 왜 이 영상을 선택을 했냐면요. 왜냐하면 실제로 처음으로 어떻게든 이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도였거든요. 괜찮으시다면요. 저희가 1분만 영상을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Inspire Me라는 페스티벌의 두 번째 에디션에 대해서 작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9일 날 오프닝 나잇이어서 저희가 그때 찍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극장을 완전히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영감을 달라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예술가들에게, 그리고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프레젠스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리티라고 그걸 불렀는데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변환을 시켜서 디지털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툴을 사용하고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저희도 스스로 경험을 했던 건데, 이런 시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디지털리티의 또 하나의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저희가 이런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장이 갖는 좀 더 광의적인 의미의 컨셉을 같이 탐색을 하고 싶은 거죠. 기존에는 극장이라고 하면 무대라는 공간에 제한이 되었었거든요. 도시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이제 미래의 극장은 그렇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무엇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예술가들도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행위자들, 예술가들의 마인드에도 이미 가상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디지털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 새로운 형태의
관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프리미어에서 초연해서 베를린 도시에서 찍기도 하고 또 무대에서 찍기도 했는데요. 이런 관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조응을 했었나요? 6월 초였습니다. 시간이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실현을 시켜야 할지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대라는 것은 제가 어떤 실현을 시키기 위한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크리스티안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인터랙티브 방향으로 해서 관객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챗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학습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퍼포먼스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해서 누가 계속 전화번호를 올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전화를 거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오픈 채팅을 하는 것을 저희가 다음 단계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공연 자체를 관리를 하고 또 발전을 시키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극장들은요, 지금 디지털 포이어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이어 안에서 서로 만나고 또 브레이크아웃 세션, 소규모 그룹 룸을 따로 파서 자기들끼리 또 논의를 하고 다시 모여서 또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예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공연 예술을 매 시간마다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 매 시간마다 공연 예술에 대한 타이틀은 무엇을 줄 것인지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리감이 있게 존재하는 그런 관객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줄 알바레스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바레즈님께서는 이제 아이리시 겸 영국 그룹인 데드센터의 작품을 선정하셨습니다. I want to be a machine.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인데요. An adaptation of the book by Mark O'Connell, which is an investigation into transhumanism. Transhumanists are all united through thinking that the body is an obstacle that we need to overcome in order to achieve our true natures, our true selves. And of course, in the context of COVID-19, it's our bodies which are the problem. Our bodies are biohazards. And we started to think, how would the problems of social distancing complement the story of transhumanism and how we would tell that story? The show is an investigation into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ur relationship with our bodie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how disconnected we've had to be through the lockdown, and how maybe all we want to do is to just be together. One of the wonderful things about doing something you've never done before is that there's lots to discover. It's basically, the whole process is a series of unknowns. And in this case, putting together what I'm describing as a live short film means we don't know exactly what effect that will have on an audience. So what we have imagined for this iteration is we have an audience who, rather than being physically present in a theatre, are uploading themselves into the space, and we will give them a digital presence rather than an embodied one. And so we're very excited to see that when we put this together in the room and stream it out to people's laptops at home, will that connection that you get in the live theatre experience translate or not? So there's lots to discover. There will be some audience interaction, and again, that's kind of what we're trying to look into. It's like what is lost when there aren't any bodies in the room, and maybe my job as the performer is to try and make the audience feel like they are there and to try and give a sense of vitality and liveness to the whole thing. In particular, we're very, very happy that the Science Gallery have partnered with us and giving us support and mentorship and guidance
it's kind of an ideal partnership to tell this story about transhumanism and technology. I'd like the audience to come away feeling like they weren't just staring at a screen for 45 minutes. Something that makes them feel alive, something that makes them feel rejuvenated in some way, excited, hopeful, and more human. 자,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전에 기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때문에 이제 열렸던 쇼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실물과 그다음에 가상의 어떤 조합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라이브 퍼포먼스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에도 나오지만요. 이게 일종의 라이브 쇼 영상이기도 하지만 there's quite a nice way of using audience participation. 실제로 관객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객이 막 이렇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영상을 보면은 그런 행위 예술가의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쇼를 보시면은 단편 영상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장의 그런 극장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행위 예술가가 그런 행위 예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스트리밍을 통해서 관객들은 집에서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관객이 직접적으로 몰입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쇼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트랜스 휴머니즘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동물로서 뭔가 항상 뭔가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뭔가 기술적인 그런 동물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쇼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캐릭터를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원래 이제 이 작품의 영감을 받은 그런 어떤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크 오코넬이 저자인 기계가 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자도 되었다가 아니면 다른 캐릭터를 되었더라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연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위 예술가가 연기를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한 것을 이제 관객에게 스트리밍을 해서 관객은 이제 PC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한 실물 어떤 극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상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최첨단 시설이라든지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려고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렬적인 그런 유니버스, 세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이제 관객이 스크린만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참여를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많은 그런 쇼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에 이제 기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냥 미래의 극장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것인데 트랜스 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과 몸의 그런 보존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저희가 관객의 그런 몰입을 유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건 실제적인 극장에서 그런 몰입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이제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 프랑스에서 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좋아했던 것은 아닌데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왓썹
퍼포먼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로 그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코멘트를 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행위 예술가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로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달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들도 있고 정말 심한 발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악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인성이 그리고 또 본능이 정말 악하게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런 관객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좀 중용을 지키는 것이 매우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채팅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자, 아네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극장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피드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관객이 실제로 이 라이브 이벤트에 이제 뭐 손뼉을 치다든지 웃으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였고 실제로 극장에서 이제 할 때는 관객과의 그런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디지털 시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이 라이브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일종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관객에게 어떤 현장감이라든지 생동감을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네미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행위 예술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영화와는 디지털 행위 예술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사실 그래서 극장을 좋아하고 공연의 산업에 종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머릿속에서 서게 됩니다. 모든 공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위예술은 사실은 전통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공연 그 관객이 없이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리허설을 한 다음에 리허설 한 내용들을 냉장고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양방향적인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만큼 사실 참여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주일 감독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디지털 세상도 있지만 아날로그 세상도 저희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아예 이 극장, 예술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객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관점을 이해해야죠. 제가 지금 휴대폰을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무대 배경 화면에 지금 섞여갖고 자꾸 안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죠. 저희가 예술가로서 프로듀서로서 저희만의 이야기를 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회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봤던 가장 멍청한 그런 리액션이라는 것도 결국은 저희가 모색해야 되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앱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라이트 윙 환경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여성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앱에서 그게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저희가 스크립트는 있겠죠. 그런데 그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스토리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 스토리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력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방향성이겠죠.
이게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공간은 결국은 참여이잖아요.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라이브, 렛츠 플레이 이런 모든 어떤 라이브 공연이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관객이자 소비자가 되겠죠. 고객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객들을 참여시키겠는가? 어떻게 관객에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단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채팅을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디지털 채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하지 않고 넘기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옵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백슈타트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워크숍이요. 예, 아티스트가 이런 디지털 워크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유튜브에서 저희 젊은 세대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그런 참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가이드로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관객의 참여이고요. 주일님 혹시 대답하실래요? 예, 저는요 프랑스에서 이 쇼는 굉장히 중요한 쇼라고 인정이 됐었어요. 선생님이나 오는 극장이나 모두들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또 극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저희가 의무화를 시킨 거죠. 이런 것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관객의 참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은요. 저는 이런 통제 없는 그런 참여라는 게 극의 입장에서나 교육의 입장에서 드라마트르지의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준혁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형태를 보여주셨거든요. 아날로그적인 공간의 세팅에서 사람들이 라이브로 공연을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또 원거리에 있는 그런 관객들에게 온라인으로 하나의 장을 또 마련을 해주셨잖아요. 그 국제적인 관객들에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예술의 미래는 결국은 VR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상현실로 갈 것이다. 그러면 안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예술가로서 이렇게 가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아날로그적인 환경이 결국에는 행위예술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쪽인가요? 우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작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거나 그런 어떤 매체를 활용할 때 내 몸의 확장, 저는 이제 어쨌든 몸을 매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극대화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나 매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꼭 VR이나 어떤 그런 이제 좀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것들을 제가 추구한다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실제 몸, 아날로그적인 아니면 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더 관객한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러니까 현장성과 동시성이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즉 공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존이 꼭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연결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아까 이제 미래극장에서처럼 24시간 공연을 하면 뭐 지구 반대편에 이제 관객이 온라인을 접속해서 이 공연을 볼 수가 있고 또 24시간 동안 10여 회차 공연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누군가랑 같이가 아니라 내가 혼자 개인의 공간, 내 집에서 이거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사이버 공간이 더 어떤 개인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어떤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공연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공연 예술 또한 같이 좀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s soon as you as an artist produce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티스트로서 디지털 이미지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모든 그런 디지털의 어떤 수단들에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다양한 이미지를 저희가 또 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러한 디지털 창작 활동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이 행위 예술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의 이런 이미지를 또 다시 조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차진엽 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극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또 어떤 생동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미지들이 그 자체로서 어떤 생동감을 갖게 됐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방, 표절, 뭔가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온라인 이렇게 디지털화 되면서 지금 시대는 그 정말 이게 정보가 능력이 되고 발빠른 실행력이 또 능력이 되고 인맥이 그냥 재능이 되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빠르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뭔가 재능이 되는 것 같은 예, 또 그것으로 인정받기도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를 PR하고 그걸 알리려 하기 때문에 사실 저조차도 너무너무 많은 양의 정보들을 매일 접하게 되고 이런 시각적인 것들이 현혹되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쩔 때는 고의가 아닌 어떤 고의적인 표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내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상상이 되거나 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력인데 그 상상은 경험과 기억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의 기억이라는 것은 지각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은 어떤 나의 감각이나 뭐 심상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지각되고 기억한 것들이 어떤 순간 이렇게 발현되고, 아무튼 그런 어떤 기억을 통해서 저의 상상력과 만났을 때 어떤 저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에 기억된, 저장된 그동안의 경험과 많은 것들이 사실 진짜 온전하게 완전히 내 것인지, 완전히 새롭게 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서 본 것, 어딘가에서 들은 것, 어딘가에서 느낀 것,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것인 것 마냥 이렇게 표출이 되는지, 스스로 계속 검열하려고 하고 계속 질문하려고 하고, 네, 그러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는 뭔가 계속 질문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 작업들을 계속 되짚으면서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고 있는 나의 방향성에 맞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나를 그냥 무한히 뭐 확장한다기보다는 나의 어떤 루트, 나의 어떤 맥락을 계속 중심을 잡으면서 그것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것들하고 결합하면서 정말 내 것으로 하는, 그런 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스스로도 굉장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 또 다른 분들의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Okay,
I say we're constantly under influence and also under influence of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이미지에 의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나미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이런 이미지들이 복제되고 또 커피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차신엽 장관님께서, 아니, 감독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공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도, 물론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도 매우 시의적절했던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은 극장에서의 그런 포토그래피라는 것이 의미가 더 이상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 셀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뭐 인스타라든지 SNS에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지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작품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하나의 또 마케팅 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줬다는 생각이 됩니다. 쇼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금 배우는 과정입니다. 사실 저작권과 관련해서 행위예술에 있어서 이 분야에서 잘 알고는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디맨드 같은 경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약서에 저희가 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일 감독님께서도 이런 시각예술의 측면에서 어떻게 작가들이 이러한 시각적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작가 행위예술 아티스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유통이 되고 또 보여줄 수 있고 선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안무라든지 또 이제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든 그런 창작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존재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감들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일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어터 쪽에서도, 극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연극, 뭐 영화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는 홀로그래프와 관련된 카테고리인데요. 이 1420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는 특히 이제 다 짧은 그런 영상이라든지 퍼포먼스들을 많이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후반 작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스크리닝을 통해서 홀로그래프 작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극장에 오는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쇼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관객들이 뭐 댄서들의 그런 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흘린 땀을 직접 느끼고 그리고 또 냄새를 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홀로그래프를 통해서 일종의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편재성, 유비퀴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무알코올 어떤 맥주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홀로그래프 공연들은 이제 여러 곳에 쉽게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또한 이 멀티플이라는 그런 개념을 바꿔놓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 개, 다중의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홀로그래피 쇼도 다중입니다. 멀티플입니다. 여러 개국 그리고 여러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플이라는 이런 개념의 어떤 확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홀로그래프는 이
룸에서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관객들이 입장료를 내게 됐나요? 이런 거를 보러 갈 때요? 약간 티켓을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럼요. 티켓도 판매하고요. 어떻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홀로그래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실제로 예전에 했던 그런 쇼를 보러 오는 건데 이게 다 홀로그램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관객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게 홀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콘서트장이라든지 아니면 쇼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도 그거 이제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미 팬데믹 이전에 많은 창작 활동들이 있었고 많은 창작 작품들이 이제 기획이 되고 있었고 디지털 그런 어떤 작품들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디지털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스트리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고 그리고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유료로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하는 것은 유니크한 행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무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무를 이제 만드시고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온라인상으로 그런데 이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노력이 투입됩니다. 물론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뭐 30분, 40분, 60분짜리, 90분짜리 공연을 위해서는 그 뒤에 들어가는 많은 무한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은 실험적인 단계라고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온라인 관객 수가 현장 관객 수보다 줄어들었나요? 네,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관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어떤 오디오 그 온라인 이제 관객들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티켓을 서로 뭐 공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퀀티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퀄리티를 또 중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온디맨드라든지 이런 원격으로 관객을 하는 관람을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막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약간 몇 분 정도 더 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 논의가 재미있는 부분이 다들 좀 낙관적으로 보시면서 디지털이 새로운 관객을 발굴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하나의 선형적인 서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춤을 A에서 Z의 서사로 봤다라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관객에게 작품을 재조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간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씬을 예전에는 A, B, C로 보여줬다면 지금은 씬을 A, C, B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예예술이 저희가 또 디지털 공간 안에서 또 새롭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독일인들은 이런 극장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약간은 비관적인 그런 쪽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행정가분들께서 이런 걸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큰 뭐 극장에다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관객들을 위한 그런 극장 theater night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관적인데 이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낙관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감 넘치는 작품과 그리고 작업들 지난 몇 개월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공하신 것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작업에도 큰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좋은 피어터 타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안님.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모두 기뻤습니다. 사실 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으니까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ankeschön.